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가는 듯 싶다. 깨어나겠지 하는 생각으로 이제껏 버텨왔고, 그렇게 힘들게 보내온 시간들이 참 무섭게 지나간다. 아내는 아직도 병원에 누워있는데, 그런 아내가 식물인간이 된 지도 어언 7년이 다 되어가고 있다. 처음에는 어느 누구보다 살뜰히 아내를 돌보며 간호를 했지만, 좀처럼 나아지질 않는 아내의 모습을 보자니, 나도 점차 나이가 들면서 기운이 빠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요즘에는 일주일에 2번 정도만 병원에 찾아가며 모든 걸 간병인이 식물인간이 된 아내의 수발을 들고 있다. 대체 아내는 언제쯤 깨어날지 모든 게 막막하기만 하다. 그렇게 간병인에게 아내를 맡기고 그날도 집에 있는데 추운 김장철이라 그런지 문득 아내가 담가준 김치가 먹고 싶어졌다. 나도 사람인지라 먹고는 살아야 하기에 요새 너무 입맛도 없고 예전에 손맛 좋은 아내가 직접 담가준 김장김치가 너무나도 생각이 났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평소처럼 김치를 사 먹으려고 하다가 진짜 이번에는 사 먹는 김치 말고 집에서 직접 담근 김장김치가 너무나 먹고 싶어서 잠시 고민을 해봤지만 뭐 사 먹을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었다. 그렇다고 누가 김장김치를 담가서 갖다 줄 사람도 없고 안 되겠다 싶어 나 혼자라도 한번 담가볼까 하는 생각에 여기저기 찾아보며 레시피를 보았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보니까 요새는 배추를 직접 절이지 않아도 절인 배추가 나온다고 하는데 아무리 김장이 편해져도 김치 담그는 건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힘들지 싶다. 그래서 그냥 평소처럼 사 먹을까 하다가 밖에서 우연히 전봇대에 붙여진 전단지를 보게 되었는데 김장 도우미가 필요하신 집은 연락을 달라는 전화였다. 난 이끌림 속에 일단 핸드폰을 꺼내 들어 바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몇 번 가고 그쪽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웬 60대로 보이는 아줌마 목소리 같았다. 나 또한 60대로 접어든 나이인데 이런 내가 여자도 아니고 대뜸 김장 도우미가 필요하여 연락드렸다고 말하기가 여간 쑥스러워서 잠시 동안 말없이 망설이고 있으니 그쪽에서 먼저 말을 한다. 혹시 김장 도우미 필요해서 전화 준 거냐는 말에 난 맞다고 말하니 남편분이 직접 전화를 걸으셨나 보다라고 말한다. 난 쑥스러움에 그냥 얼버무리며 그렇게 됐다고 말하니 언제쯤 도우러 가면 좋겠냐고 해서 난 아무 때나 상관없다고 하니까 그럼 내일 당장 오겠다고 하면서 핸드폰으로 주소를 찍어달라고 말한다. 그래서 전화를 끊자마자 핸드폰으로 주소를 찍어줬다. 그리고 드디어 내일이 찾아왔는데 난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을 깨끗이 치우기 시작했다. 그렇게 오전 11시까지 온다던 김장 아줌마를 기다리게 되었고 시간이 다 되어가니 드디어 밖에서 초인종이 울린다. 역시 온다던 김장 도우미 아줌마다. 난 우리 집 문을 열어주었고 그 아줌마는 집 안으로 들어선다. 그러면서 잠시 집안을 둘러보며 하는 말이 대체 다 어디들 가셨냐고 하는 거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으니 사장님 혼자 계시는 거냐고 하면서 아내분이나 다른 가족은 다 어디 갔냐고 묻는 거다. 그리하여 난 원래 혼자였다고 말하니까 나를 갑자기 신기하게 쳐다보더니 그러냐면서 김장을 몇 번 도와준 적은 있지만 이렇게 남자분 혼자 계시는 집에 김장을 하러 온 적은 없었다고 말하는 이 아줌마. 난 그 말을 들으니 뭔가 머쓱해졌다. 그러더니 아줌마는 앞치마를 하고 머리에 두건까지 쓰며 김장할 채비를 하더니 나에게 다 어디 있는 거냐고 묻는다. 그래서 난 어떤 걸 찾으시냐고 물으니 김장하신다면서 재료들은 다 어딨냐는 거다. 난 그리하여 재료들은 직접 가지고 오시는 거 아니었냐고 말하니까 아줌마가 나를 어이없다는 듯이 쳐다보면서 몇 포기나 하실 거냐고 다시 묻는다. 난 그래도 20포기는 담가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데 식구가 몇이냐고 묻는 이 아줌마. 그래서 식구는 2식구라고 말했다. 아줌마는
그럼 20포기도 적지 않을 것이라며 그럼 지금 당장 시작하자고 한다. 그러더니만 입었던 앞치마와 머리에 두른 두건을 다시 풀으며 사장님 차 있으시냐고 묻기에 밖에 세워져 있다고 말하니 그럼 어서 가자고 말한다. 그래서 난 어딜 가는 거냐고 물으니까 이번에도 아줌마는 어이없다는 얼굴로 나를 쳐다보며 어디긴 어디냐며 김장거리 사러 가야 되지 않겠냐며 아니 김장도우미 부르셔서 왔는데 김장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으면 어떡하냐고 잠시 면박을 준다. 난 그러냐며 알았다고 하면서 그 아줌마를 따라 나섰다. 드디어 전통시장에 들어선 우리. 고춧가루도 사고 깨도 사고 새우젓을 비롯한 각종 젓갈에 그리고 김장에 쓰일 마늘이며 다양한 채소들까지 이렇게 한가득 장을 보고 나니 이제는 배추만 사면 될 것 같았다. 그렇게 김장 도우미 아줌마는 배추를 사기 위해 여기저기 몇 집을 다니는가 싶더니 사야 하는 배추는 안 사고 큰일이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난 무슨 일인데 그러시냐고 물으니 절임 배추 파는 곳이 없다면서 미리 다 예약을 해놨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절임 배추를 살 수가 없다는 거다. 그러면서 안 되겠으니 생배추를 사야겠다고 한다. 그렇게 배추 20포기까지 사고 차에 잔뜩 짐을 실었다. 차가 다행히 큼지막한 SUV라서 그런지 배추 20포기도 꽉꽉 뒤쪽에 실으니 모두 들어갔다. 이제 드디어 김장거리 장보기를 끝내고 다시 우리 집으로 출발하려고 하는데 아줌마가 갑자기 나한테 하나 빼먹은 게 있다며 정육점에 가야겠다고 말한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으니? 김장 한 번도 안 담가 보셨냐면서 바로 담근 김장김치와 돼지고기 삶아서 수육과 함께 먹으면 정말 꿀맛이라고 말한다. 난 그거 맛있겠다며 다시 그 아줌마랑 정육점에 갔는데 정육점에 가서 고기 좀 달라고 말하니 40대로 보이는 정육점 사장이 우리 둘을 보고는 난데없이 두 분이 참 많이 닮으셨다고 말하는 거다. 그러면서 여기에 그치지 않고 부부는 닮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김장 수육도 사러 함께 정육점에 오시는 것 보니까 참 금술이 좋아 보인다고 하는데 그 말에 우리 둘 다 머쓱해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정육점에 나와 이제 정말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시장 저쪽에 순대며 떡볶이 파는 곳이 보인다. 아줌마는 잠시 시계를 보더니 벌써 시간이 오후 2시가 넘어간다며 어차피 김장하면 시간 오래 걸리고 배고플 텐데 그냥 간단하게 순대와 떡볶이로 점심을 때우자고 말한다. 그 말에 난 속으로 차라리 순대국을 먹으면 먹었지. 애들처럼 순대에 떡볶이라니. 그리하여 난 그럼 순대국밥이나 먹자고 말하니까 아니라면서 자기는 간단하게 순대에 떡볶이가 먹고 싶다고 하는 거다. 그리하여 하는 수 없이 그 아줌마랑 시장에 있는 떡볶이집으로 들어가 순대에 떡볶이를 시켰다. 그렇게 김장 도우미 아줌마와 나란히 앉아서 순대와 떡볶이를 먹고 있는데 갑자기 울컥하는 기분이 들었다. 지금 이 모습은 오래전에 나에게도 있었던 분명 익숙한 모습이었다. 그건 바로 젊은 시절 아내와 함께 떡볶이와 순대를 먹었던 그때 그 시절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그런 아내는 지금 병원에 누워있고 생판 모르는 김장 도우미 아줌마랑 이렇게 나란히 앉아 김장거리를 사고 함께 떡볶이와 순대를 먹는 내 모습이 잠시 뭔가 모르게 처량하게 느껴졌다. 그때였다. 떡볶이집 아줌마가 우리 둘을 보고는 말을 거는 것이다. 두 분이 참 금술이 좋다면서 요즘에 떡볶이랑 순대 애들만 먹는데 그 나이에도 두 분이서 오붓하게 순대와 떡볶이를 드시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다고 하는 거다. 그 말을 들으니 우리 둘은 또 어색해졌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채널은 바람난 사연 채널입니다. 그렇게 한바탕 시장에서 김장거리 장보기를 끝내고 우리는 집으로 돌아와 본격적으로 김장을 시작했는데 이 아줌마 우선 배추를 칼로 등분을 나누듯 자르더니 큰 고무통에 배추를 담가 놓고
소금을 뿌려 절이기 시작한다. 얼마나 지났을까? 시간을 보더니 어느덧 시간은 오후 6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아줌마는 나에게 나머지는 내일 할 건데 괜찮냐고 물어본다. 그래서 난 왜 내일 해야 하냐며. 혹시 집에 빨리 가봐야 돼서 그런 거냐고 물으니 이 아줌마가 날 보며 하는 말이 그게 아니라 김장하려면 배추를 절여야 하는데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적어도 반나절은 절여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이 아줌마는 시간을 다시 보더니 이 시간에 다시 집에 가서 내일 아침 일찍 오기도 애매하다며 대뜸 방 하나 남는 거 없냐고 말하는 이 아줌마. 그래서 난 왜 그러냐고 물으니 몰라서 묻냐며 하룻밤 자고 내일 아침 일찍 김장을 이어서 해야겠다고 말한다. 난 그리하여 방 하나를 그 아줌마에게 내줬고 그 뒤 우리 집안에서 서먹서먹하게 단둘이 저녁을 보내게 되었는데 아내가 병원에 가 있는 동안 언제나 이 집은 여자의 온기라고는 하나 없는 그냥 쓸쓸한 집에 불과했는데 비록 내 아내는 아니지만 아내와 비슷한 연배의 저 아줌마가 우리 집에 있으니 솔직힌 안 싫지는 않았다. 그렇게 그 아줌마는 내가 내어준 방으로 들어가 잠을 청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방문을 열고 나와 생뚱맞을 정도로 나에게 잠도 안 오고 심심하다고 말한다. 너무나 뜬금없었다. 갑자기 심심하다니. 그래서 TV라도 보시라고 하니까 자기는 TV 안 본다면서 혹시 집에 고스톱에 있냐고 묻기에 난 있다고 하니까 그럼 같이 고스톱이나 치자고 말하는 이 아줌마. 그리하여 얼떨결에 판을 깔고 우리는 함께 나란히 고스톱을 치게 되었다. 재미로 한 판 두 판 치다 보니 우리는 서로 더 가깝게 느껴졌고 어느덧 함께 막걸리까지 마시게 되었다. 이 아줌마 막걸리 몇 잔 들어가더니 나에게 궁금한 게 생겼는지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한다. 왜 이 집에 혼자냐고 묻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까 보니까 김장 2명이 먹을 거라고 들었는데 한 명은 어디 갔냐고 물어보는 둥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지만 난 그 질문에는 제대로 대답해주지 못했다. 아니 솔직히 대답해주기 싫었다. 그렇게 우리 둘은 막걸리를 나눠 마시다 보니 취하게 된 것 같았고 눈을 떠 일어나 보니 글쎄 거실 한켠에 우리 둘이 나란히 자고 있지 않겠는가? 난 놀란 마음에 벌떡 일어나니 이 아줌마도 놀랐는지 따라서 벌떡 일어난다. 그리곤 무안했는지 잠시 시간을 보더니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냐며 배추 오래 절이면 맛없고 짜진다면서 빨리 김장을 다시 시작해야겠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갖가지 재료들을 버무리기 시작했고 드디어 김장이 뚝딱 완성이 돼가고 있었다. 나보고 뭐하냐면서 어서 어제 사온 고기를 삶으라고 말하는 이 아줌마. 그렇게 김장이 거의 다 됐다고 하니 나도 모르게 신나는 마음에 고기를 삶게 되었다. 그런데 잠시 이 광경에 집중하다 보니까 내가 이 집안에서 이렇게 행복했던 적이 언제였던지 마치 아내가 식물인간이 되기 전인 7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순간 저 아줌마가 마치 내 아내처럼 느껴졌다. 내 집에서 김장을 해주며 편안하게 지내는 저 아줌마가 꼭 아내같이 느껴져서 난 김장을 하고 있는 그 아줌마를 순간 끌어안게 되었는데 이 아줌마는 그런 내 모습에 놀랐는지 고무장갑을 낀 양념이 가득한 손으로 나를 밀치며 대체 왜 그러시냐고 묻는다. 순간 난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에 죄송하다고 말하니까 아줌마는 정색하듯 다신 그러시지 말라며 어서 빨리 김장을 마무리 짓자고 말한다. 그리하여 다시 김장을 마무리 지었고 어느덧 김장은 완벽히 다 끝나게 되었다. 그리고 수육도 다 삶아졌다. 아줌마는 우리 집에 더 있기가 민망했는지 이제 가보겠다고 하며 나보고 일당을 달라고 한다. 그래서 난 아쉬운 마음에 일당을 주면서 이 아줌마에게 그런데 저 많은 수육은 어쩌냐며 혼자 먹긴 너무 많다고 하니까 아줌마가 잠시 주방 쪽으로 가더니
수육을 몇 번 만지작거리며 잘 삶아졌다고 말한다. 그리곤 다시 그 아줌마랑 식탁에 둘러앉아 김장김치에 수육을 먹는데 맛은 있었지만 분위기가 너무나 어색했다. 아까의 갑작스런 내 행동 때문에 더 어색한 분위기가 되고 만 것이다. 이 분위기를 직감한 이 아줌마가 어제 남은 막걸리 없냐며 막걸리랑 김장김치랑 수육이랑 먹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그리하여 우리 둘은 다시 막걸리를 마시게 됐고 난 술김에 이 아줌마에게 이제껏 말하지 않았던 집안 얘기를 하고 말았다. 아내는 식물인간이고 이렇게 혼자 산 지 7년이 됐고 김장김치가 너무 먹고 싶어서 그쪽을 부르게 됐다고 말하니 이 아줌마가 잠시 내 얘기를 듣더니만 이 아줌마도 술이 좀 들어갔겠다. 뭐 감정에 더 심취했는지도 몰라도 갑자기 내 곁으로 다가와 나를 포근히 안아준다. 난 그 아줌마가 나를 포근히 안아주기에 나도 모르게 눈가에 눈물이 촉촉히 고이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우리 둘은 방으로 들어갔고 그 후 얼마 뒤 그 아줌마는 돌아갔다. 며칠이 지난 후 김장 도우미로 왔었던 그 아줌마가 담가준 김치를 꺼내 먹으며 난 다시 그 아줌마 생각이 났다. 하지만 연락을 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아줌마와 함께했던 김장은 내게 있어서 짜릿한 시간으로 남게 되었다. 그 아줌마가 담가준 김장김치도 물론 맛있지만 외로움 때문인지 몰라도 왠지 한번 더 보고 싶은 생각이 든다. 아무래도 난 지금 현재 혼자나 마찬가지기에 누군가의 사랑과 온정이 그리운 것 같다. 언제 깨어날지 모르는 아내를 위해 난 다시 또 힘들게 하루하루를 견뎌야 하는데 이런 시간들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 한편으론 너무나 버겁고 힘들기만 하다. 김장을 담가준 아줌마와 시간을 가졌듯 내 또래의 사람이랑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게 어쩌면 솔직한 내 심정이다.